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좀 어두운 면, 안 좋은 면이 좀 뭐가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뭐 일단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첫 번째로 연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일단? 제 경우에는 연구할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연구실에 속하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이 주제를 안 주고 그냥 주제도 너가 알아서 정해와라. 주제 같은 경우를 먼저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그쵸, 이제 학부생 때랑 다르게 학부생 때는 공부할 거리도 주어지고 이제 뭘 하라고 다 주어지는데 그 대학원 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게 주제도 안 정해지고 뭘 공부할지도 모르고 공부할 자료도 안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좀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게 좀 저도 그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주제를 어떻게 정했어요? 입학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자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서로 이제 집중해서 알려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선배들이 뭘 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그 선배한테 이제 귀찮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귀찮게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은 먼저 안 알려주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선배들이 친절하게 안 알려줘요. 왜냐면 각자 바쁘거든. 자기 할 것만 해도 산더미이기 때문에 각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후배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입학하고 났을 때 저도 제일 어려웠던 게 뭘 해야 되지? 뭘 공부해야 되지? 공부할 자료는 있나? 이걸 다 이제 스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야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도 몇 개 연구실을 얘기할 건데 일단 본인이 알고 있는 최악의 연구실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연구실들은 보면은 수학 통합과정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뭐 9년, 8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을 위한 실적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어떤 학위도 취득하지 못하고 학사 학위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학원 생활을 9년, 10년 했는데 박사 학위도 안 되고 뭐 석사도 인정을 안 해줬나요? 그 연구실은? 그 연구실이 인정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연구와 이제 프로젝트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 그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해서 이제 그런 문제에 빠졌던 것 같아요. 시간만 진짜 그럼 9년, 10년 날리고 박사도 못 땄다는 거죠. 좀 최악의 케이스는 그러한 경우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럼 사전에 예방하려면은 그 아까 일부에서 찍었던 거지만 그 미리 좀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연구실의 박사과정생들에게 좀 메일을 보내가지고 보통 박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다 졸업은 하는지 좀 그런 거를 미리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연구실의 실적을 보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몇 개 그런 안 좋은 연구실들을 좀 알고 있는데 좀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9년, 10년 정도 대학원 생활을 했는데 뭐 박사학위도 안 줬다 그런 연구실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연구실에서는 박사 만 10년을 하고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해탈을 하셔서 원래 종교가 없으신 분인데 갑자기 이제 종교가 생기셨고 종교의 힘으로 박사의 10년을 버텨서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진짜 제가 들었던 최악의 연구실 또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사례만 얘기하니까 너무 대학원 연구실들이 다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최악의 경우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현실에서는 좋은 연구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연구실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수님의 성격 그런 게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미팅 시간에 학생한테 이제 욕설을 하던지 닥쳐이 병신 새끼야. 인격 모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제 김 박사넷을 통해서 보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교수님과 이제 학생들 사이에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이제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완전히 연구실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제가 아는 연구실인데 학생들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연구실에는 석사생, 박사 2년차, 3년차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2, 3년차여도 거기서 그래도 못해도 4, 5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버리고 학생 4, 5명 정도가 한 번에 갑자기 다음날 잠수를 타가지고
나가지고 연구실을 다 나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박사 2, 3년 차 정도면은 아 그거 한 2, 3년만 더 참으면 졸업하는데 그거 하나 못 참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 2, 3년을 더 못 버틸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과의 성격, 그냥 트러블이 없는지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대학원을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의 성격이나 그런 걸 좀 미리 알 수 있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뭐냐면 이제 휴가. 혹시 연구실 휴가 있어요? 저희 연구실은 딱히 이게 휴가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실마다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생한테. 네, 박사과정생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생한테 좀 그런 것도 미리 물어봐서 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휴가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커요.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사실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가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크죠. 이제 그쵸. 월화수목금 상시 출근에다가 이제 저희 연구실 주말에도 많이 출근하는데 휴가가 없으면 진짜 일요일, 그다음 토요일 저녁 뭐 이럴 때만 쉬는데 휴가 따로 없으면 힘들죠. 사실. 네,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근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휴가라는 개념이 약간 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좋네요. 네. 아침에 이제 좀 늦잠도 잘 수 있고. 네, 약간 그래서 그거는 또 사람 성향마다 다른데 이제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너무 풀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정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대부분의 연구실이 미팅을 하잖아요. 네, 어차피 거기서 성과를 내려면은 마냥 놀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연구하던 거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출퇴근 시간은 본인이 이제 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이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벌금 제도도 있고 사실 그래서 1분 지각할 때 얼마 그냥 막 그런 거 사실 정해놓긴 했는데 그건 이제 연구실마다 굉장히 케바케라서 네. 그것도 한번 박사과정생한테 나중에 메일을 보낼 때 한번 그런 것도 여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혹시 주말에도 출근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출근을 할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둘 다 있는데 저는 주로 주말에는 출근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네. 재택으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연구실마다 그것도 다 다르니까 좀 미리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하나 그냥 재밌는 일화인데 이것도 제가 아는 연구실 중에 하나에서 그 연구실도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교수님이 외국에 출장 갔을 때 그때 몰래 이제 좀 안 나오려고 하고 막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교수님들 그걸 아는 듯 이제 연구실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 홍길동 있나? 해서 받으면 네 있습니다. 옆에 뭐 길순이가 있어. 그러면 옆에 길순이 있어? 그럼 바꿔봐. 그래서 바꿔 길순이 딱 받으면 옆에 영이 있나? 영이 바꿔봐. 영이 철수 있어? 철수 바꿔봐. 해서 좀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 휴가라는 게 딱 안 정해져 있으면은 아무리 교수님이 외국에 나갔다 해도 마음 편하게 뭐 할 수가 없죠. 그거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좀 힘들지 않나.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좀 이제 대학원 생활의 안 좋은 면 그리고 어두운 면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더 좋은 연구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은 뭐 노예다 뭐 이런 얘기 사실 굉장히 많이 돌고 도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좋은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입학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사전에 철저하게 알아보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 좋은 연구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잘 알아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